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휴가 안 가십니까? 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못 가십니까?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요. 예. 네, 지금 몇 8개월 반 넘었습니다. 생후. 네. 생후 8개월.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어디 가려고 해도 차 네. 타는 시간 뭐 이런 그래요. 것도 있고, 네. 집이 제일 시원해요. 맞아요. 에어컨 고쳤어요. 드디어 에어컨을 네. 고치셨군요. 3주 걸린다던데 요새 통상. 제가 아기가 있다고 잘 얘기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래요. 네. 어린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르신들 네. 계신 가정 또는 어린이집 노인정 이렇게 취약한 네. 그 더위에 취약한 분들을 위주로 먼저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급한 데부터 먼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양해하고 그렇습니다. 휴가 안 가세요? 더불어 엄마 아빠도 시원하시고. 네. 제가 네. 다음 주에 휴가입니다. 다음 주요? 예. 어쩐지 오늘 딱 보는데 예. 표정이 너무 밝아요. 쉬어야죠. 그렇구나. 이번 주가 굉장히 도로도 한산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보면 많이 길이 안 막히고 그런 걸 볼 때 그렇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좀 네.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너무 표정이 좋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기무사 경영관 무늬만 해체 수준인데요. 어제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네. 이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보면 기무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령, 네. 기무사령 등 현행 제도적 뒷받침하는 이런 영들을 네. 완전 폐지하도록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무늬만 개혁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 전에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교체했는데요. 남영신 중장이 임명됐다는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새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는 속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2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의 개혁과 관련해서 논의할 텐데 이때 남영신 새 기무사령관이 어떤 분인지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늬만 개혁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는 네.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좀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기무사 개혁도 중요하긴 한데 말이죠. 네. 지금 개혁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지금 워낙 심각한 문제들이 개헌 문건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하든 징계할 사람들은 징계도 해야 되고요. 사법 처리 대상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네. 근데 우선 어쨌든 지금 나온 내용을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제 권고안 보면은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거 좀 네.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네. 1안은 기무사령부 간판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4,200여 명인데 이거 3,000여 명으로 줄이고 장성 9명을 3명 정도 감축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정치 불개입과 현역 군인 동양 사찰 금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무사 몸집은 줄어듭니다. 네. 하지만 명맥이 유지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안이고요. 네. 두 번째 안은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직할사령부 체제에서 국방장관 참모 조직으로 바뀌는 안인데요. 국방보안방첩본부 네. 이런 이름으로 존치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 참모 조직이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안은 기무사를 정부조직법상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청으로 바꾸는 건데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장군 수를 9명에서 2명으로 줄이자 이런 내용을 내놨기도 했었는데 네.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뭐 사만, 뭐 이란이안 사만 네.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그런 거죠? 그 개혁위원회가 세 가지 안을 이제 내놓고. 국방부에 제출했고요. 예, 국방부가 국방부에서 이제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 제가 보기에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음. 기무사령관을 교체한 대목을 좀 정치적 함의를 좀 들여다보자면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신호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세 가지 안의 개혁, 뭐 숫자를 줄이고, 뭐 외청 형태로 바꾸고, 뭐 국방부 이게 조직 개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정황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고 네. 그리고 쿠데타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개헌 문건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본질로 훅 들어가 보면 네. 실제로 2016년부터 진행됐던 1,700만 국민들이나 모두 주말을 반납하고 나와서 불의한 권력을 몰아냈던 그 촛불혁명을 총칼로 그죠? 그렇습니다. 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정황 뭐 이런 것이 지금 작전명까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장영달 위원장이 내놓긴 했지만 네. 지금 이거 얘기할 때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네. 가지 그 안이 나와 있지만 제일 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개헌 문건 관련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무사가 보여왔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고 네.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조직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기무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은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차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론이 오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군인권센터, 네. 민변, 참여연대가 기자회견 열고 기무사의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해야 된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을 없애고 예. 뭐 존치 기반을 허물어뜨린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기능을 분산하고 네. 그리고 민간인 사찰 부분 네.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벌하는 게 중요하지 인적 청산이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권고안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기무사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사실상 장영달 위원장이 뭐 개혁안을 냈지만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어제 네. 발표하고 오늘 바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기무사를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에서 확인된 네.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지금 이 개혁안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부터 주말 사이에 나오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장영달 위원장 입장에서야 뭐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고 좀 빠지든지 있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개편안을 내놨겠지만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상 이 내용은 좀 부결된 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990년 그 민간인 사찰 통로가 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는 그렇죠. 상황이 있었는데 예. 그때 민간인 사찰했던 게 지금까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병이 네. 폭로했던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이 기능 자체를 완전히 기능도 중요하지만 네. 인적 청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도 그렇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그냥 간판만 몇 명, 이를테면 장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네. 조직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쿠데타를 모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분명한 것은 기능만 조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대기로 했었군요. 네. 사실상 기무사 해체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이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국민을 겨냥한 군대가 되겠어요. 이건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 기자 휴가 안 가십니까? 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아니, 왜 못 가십니까?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요. 예. 네, 지금 몇 8개월 반 넘었습니다. 아, 세후. 네. 아, 세후 8개월.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어디 가려고 해도 네. 차 타는 시간 뭐 이런 그래요. 것도 있고 네. 집이 제일 시원해요. 맞아요. 에어컨 고쳤어요. 드디어 에어컨을 네. 고치셨군요. 3주 걸린다던데 요새 통상. 제가 아기가 있다고 잘 얘기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래요. 네. 어린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르신들 네. 계신 가정 또는 어린이집 노인정 이렇게 취약한 네. 그 더위에 취약한 분들을 위주로 먼저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급한 데부터 먼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양해하고 그렇습니다. 그 휴가 안 가세요? 더불어 엄마 아빠도 시원하시고. 네. 제가 네. 다음 주에 휴가입니다. 다음 주요? 예. 어쩐지 오늘 딱 보는데 예. 표정이 너무 밝아요. 쉬어야죠. 그렇구나. 이번 주가 굉장히 도로도 한산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출근길에 보면 많이 길이 안 막히고 그런 걸 볼 때 그렇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좀 네.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너무 표정이 좋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기무사 개혁안 무늬만 해체 수준인데요. 어제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네. 이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안이 나와 있지만 제일 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개헌 문건 관련된 그러니까 그동안 기무사가 보여왔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고 네.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조직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기무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은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차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론이 오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군인권센터, 네. 민변, 참여연대가 기자회견 열고 기무사의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해야 된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을 없애고 예. 뭐 존치 기반을 허물어뜨린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기능을 분산하고 네. 그리고 민간인 사찰 부분 네.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벌하는 게 중요하지 인적 청산이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권고안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기무사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사실상 장영달 위원장이 뭐 개혁안을 냈지만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어제 발표하고 오늘 바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기무사를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에서 확인된 네.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지금 이 개혁안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부터 주말 사이에 나오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장영달 위원장이 근절될 것으로 기무사 개혁도 중요하긴 한데 말이죠. 네. 지금 개혁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지금 워낙 심각한 문제들이 개헌 문건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개혁을 하든 징계할 사람들은 징계도 해야 되고요. 사법 처리 대상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네. 근데 우선 어쨌든 지금 나온 내용을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제 권고안 보면은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거 네.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네. 1안은 기무사령부 간판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4,200여 명인데 이걸 3,000여 명으로 줄이고 장성 9명을 3명 정도 감축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정치 불개입과 현역 군인 동양 사찰 금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되면 기무사 몸집은 줄어듭니다. 네. 하지만 명맥이 유지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안이고요. 네. 두 번째 안은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직할사령부 체제에서 국방장관 참모 조직으로 바뀌는 안인데요. 뭐 국방보안방첩본부 네. 뭐 이런 이름으로 존치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 참모 조직이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안은 기무사를 정부조직법상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청으로 바꾸는 건데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장군 수를 9명에서 2명으로 줄이자 이런 내용을 내놨기도 했었는데 네.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뭐 사만, 뭐 이란이안 사만 네.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그런 거죠? 그 개혁위원회가 세 가지 안을 이제 내놓고. 국방부에 제출했고요. 예, 국방부가 국방부에서 이제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 제가 보기에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음. 기무사령관을 교체한 대목을 좀 정치적 함의를 좀 들여다보자면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신호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의 개혁, 뭐 숫자를 줄이고, 뭐 외청 형태로 바꾸고, 뭐 국방부 이게 조직 개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정황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고 네. 그리고 쿠데타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개헌 문건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본질로 훅 들어가 보면 네. 실제로 2016년부터 진행됐던 1,700만 국민들이나 모두 주말을 반납하고 나와서 불의한 권력을 몰아냈던 그 촛불혁명을 총칼로 그죠? 그렇습니다. 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정황 뭐 이런 것이 지금 작전명까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장영달 위원장이 내놓긴 했지만 네. 지금 이거 얘기할 때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네. 가지 그입니다. 네. 보면 기무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령, 네. 기무사령 등 현행 제도적 뒷받침하는 이런 령들을 네. 완전 폐지하도록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무늬만 개혁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 전에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교체했는데요. 남영신 중장이 임명됐다는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새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는 속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2부에서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의 개혁과 관련해서 논의할 텐데 이때 남영신 새 기무사령관이 어떤 분인지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늬만 개혁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는 네.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좀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